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러라이프 조웅래의 마음 편한 자산 배분 과정입니다. 일단 뭐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 뭐 많은 분들께 자산 배분이다라고 하면 갖고 계시는 굉장히 다양한 그 대표적인 오해들을 또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뭐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 번씩 보시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 뭐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나도 좀 꼭 참고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주변에도 실제 되게 비슷한 사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뭐 이런 게 제 잘못됐다. 이런 조언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강의 내용들을 한 번씩 리뷰해 보시고요.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자산 배분이 뭔지 어렴풋이 알겠고, 이제 필요성도 알겠고, 내가 그동안 뭘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체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차근차근 자산 배분에 관련된 그 실제 단계, 설계 단계들을 하나씩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한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산 배분 투자에 접근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나는 어떠한 유형의 투자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뭐 어떻게 투자하는 게 나한테 적합할까 마음 편하고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좀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되고 밟아야 되는 그 루트 그 길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요즘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유튜브를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매체에서 뭐 무슨 주식이 좋다, 뭐 언제 사야 된다, 이것만 하면 대박이 나고 뭐 돈을 번다,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뭐 사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거나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투자에 대한 공부에 할애할 시간이 많으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 재밌어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직접 하는 것들을 뭐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들은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이제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너무 많지 않거나 하더라도 너무 어렵고 또 이제 뭐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국에 투자를 위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 자산 배분을 시작하기 앞서서 아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나는 투자에 할애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많은가? 두 번째 질문으로 나는 투자 공부가 재밌는가? 혹은 뭐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뭐 내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뭐 직접 투자, 간접 투자라고 써 있는데요. 직접 투자는 뭐 투자 자산의 종류, 비중, 그다음에 뭐 가격, 매수, 매도의 그 타이밍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뭐 간접 투자는 굉장히 쉽죠. 뭐 공모 펀드 같이 펀드에다가 맡겨서 투자 운용사가 해주는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투자의 의사 결정의 대부분의 과정을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런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 뭐 레버카운트 상품을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한테 자문을 받거나 일임을 받으면서 뭔가 투자를 위탁하고 내 투자를 맡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쉬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간접 투자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내가 투자 공부도 재밌고 뭐 시간도 많다. 그러면 이제 직접 투자 100%. 굉장히 그렇겠죠. 시간도 많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에 투자는 너무 어렵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없다. 그러면 사실 투자를 막 공부하거나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쏟기보다는 간접 투자의 방법으로 바뀌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효율적일 수 있다. 투자에 있어서 나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끙끙거리거나 뭐 마음 불편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자금을 100% 맡겨서 간접 투자에 몸을 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투자와 자산 관리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무슨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지? 뭐 그다음에 그런 생각들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나의 시간, 그다음에 투자 공부에 대한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투자에 있어서 첫걸음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본격적인 자산 배분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가를 방금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파악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인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 때 나는 만족한다라고 느끼시나요?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물론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에 만족하는지는 개개인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 제 주변을 뭐 살펴봐도 투자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2배 이상은 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공격적인 성향 가진 따따블까지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에 비해서 나는 투자를 하면 단 1원도 손해를 보는 게 너무 싫어라고 하시는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1년에 한 4%에서 5% 정도만 수익이 나도 나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에 있어서 기대하는 수익률의 수준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럼 반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벌 때 만족하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잃는 것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투자했던 자금이 100%다 마이너스가 나서 단 한 푼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위험한 투자라는 거 알고 했으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난 정말 1원도 손해보기 싫어라는 마음이 있으신지, 그 중간에 어느 구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1원도 손해보고 싶진 않은데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죠. 사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당할수록 그만큼 기대 수익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과,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변동성, 이게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no pain, no gain 해서 뭐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요. 뭐 너무 보수적인 성격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주식 100%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채권만 100% 혹은 예금만 100% 이렇게 해놓으면 안정성은 매우 높을 수 있겠지만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져서 목표로 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 위험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 만들었다라고 하면 좀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거나 좀 안정적으로 길게 투자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한번 볼 텐데요. 이 표를 보시면 주식과 채권의 다양한 조합들이 나와 있죠. 만약 우리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이제 주식에만 100% 투자했다라고 하면 연평균 약 9.5%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약 9% 이상을 거두면 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근데 이런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20년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단 연평균으로 한 23% 정도는 위아래로 출렁출렁하는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됐고요. 중간에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사건을 만나면서 최대 손실폭이 55%. 단기간에 걸쳐서 내가 맡겼던 자금, 내가 투자했던 자금이 한 절반 이상으로 하락하는 이런 손실. 지금은 만회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당시 이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구간을 버티면서 만들어냈던 성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배분할 때는 어느 정도를 벌 수 있을까? 벌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룰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고, 나는 이 중에서 어디가 더 마음이 끌리고 어느 구성이 더 나한테 적합한 것 같다.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상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포트폴리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A와 B 중에 이제 하나는 연간 4%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던 포트폴리오고, 하나는 연간 8%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연 8%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뭐 당연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동안 훨씬 더블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게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A가 연 4%의 수익률을 주지만 연 평균 변동성이 한 4%, 연 변동성이 한 4%가 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B의 경우 한 변동성 수준이 16%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는 걸 풀이해 보면 포트폴리오 A는 수익률이 한 4% 수준에서 평균적인 수준에서 위아래로 한 4% 정도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B는 평균 수익률이 한 8%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한 16% 정도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에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 이 시기에 포트폴리오 B는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매력적인 수준의 수익률을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위험한 거 알지만 그래도 8%는 벌어야 돼 라고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미 선택이 달라져서 이걸 들어보니 나는 B는 선택 못하겠고 A로 가야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손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투자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느 쪽에 더 해당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앞으로의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고 또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유형과 또 위험 성향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한테 보다 적합한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자산 배분을 앞으로 하고 복잡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계,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100% 주식, 100% 채권 등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내 성향, 그 나의 스타일에 따라서 주식이 100%인 게 어울릴 수 있고 100% 예금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조합이 나한테는 장기간에 거쳐서 돈을 불리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성향의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주식과 채권만 예를 들었는데 주식과 채권 외에도 뭐 원자재를 비롯해서 가상화폐 다양한 투자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한테 적합하게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방금 드렸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의 첫걸음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막막한 투자, 막막한 자산 배분의 첫걸음, 자산 배분의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미리 점검하고 이해해야 되는 그 나의 유형, 나의 위험 성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이런 설명과 이런 뭐 다 알 것 같은 얘기들, 아니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나 뭐 그게 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혹은 보다 좀 기술적이고 어떻게 자산을 결합하고 뭘 얼마나 섞어야 돼요 하는 뭐 재밌는 내용은 없는가 를 물어보시는데, 뒤에 그런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가장 첫 번째 다뤄야 되는 주제들은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라는 걸 여러 번에 걸쳐 강조를 드립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답은 없고요. 지름길도 없고 원칙에 기반하고 차근차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그림이랑 멘트를 갖고 왔는데,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만들어진 결과부터 보고 싶어 하겠지만 주춧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지붕을 그리는,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배분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반드시 이해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들과 기초적인 정보들을 가지고선 우리가 설계해서 쌓아가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자산을 따라간다든지 상품 아니면 뭐 그때 시황에만 접근해서 달라간다면 우리가 맨 처음 본 것처럼 그냥 시중에서 유행하는 정보만 따라가고 그때그때 투자에 좀 편승했다가 크게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계속 기초를 다지는 작업들, 우리는 지붕부터 짓기보단 주춧돌부터 쌓는 과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천천히 하나씩 더 자산 배분에 있어서 참고하실 만한 전략이나 이제 주춧돌을 쌓아가는 과정들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러라이프 조홍래의 마음 편한 자산 배분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